2019년 6월 27일 일본 오사카에서는 G20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도 초청국의 자격으로 정상회담에 참여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1대1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일 관계의 악화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같은 날 도쿄에서는 미쓰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일제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그 대리인들이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했어요.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시민모임 회원들은 현수막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했고, 또 이 소송을 지원하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의 몇몇 일본 회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주주 자격을 갖고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이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인 28일에는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삼비일보 시위도 진행하기도 했어요. 아마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1992년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이 최초로 일본을 상대로 제소를 했었는데, 그때 함께 시작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1994년에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신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만 이제 살아남아 계세요. 그리고 올해 2019년이 24년째 되는 해죠. 이렇게 2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또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된 해인데도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지금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로정신대라고 말하는데, 먼저 이 정신대에 대해서 사전마다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제가 강제로 동원하여 만들어진 부대라는 의미는 상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성별이나 연령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징용되었다고 하는데, 징용은 일제가 조선 사람들을 어떤 특정 노동이나 일정한 업무에 종사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징용은 1938년 4월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법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고, 점차 징용 대상과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1939년 7월에는 국민징용령, 그리고 1944년 8월에는 여자근로정신령을 공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근로정신대라고 말하면 이런 법들에 의해서 그때 당시 군수공장에 강제 고온되어서 일하게 된 다수의 미성년 여성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근로정신령은 1944년 8월에 공포했다고 했지만, 피해자 할머니분들 중 김봉래 할머니의 경우는 1944년 5월에 근로정신대에 갈 것을 권유받기도 했대요. 그런 사실로 봤을 때 이미 이런 일들은 이미 일본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법령을 통해서 징용을 했었다고 했는데, 피해자 할머니분들의 어떤 증언을 살펴보면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주고 뭐 돈을 벌게 해준다 이런 말로 속여서 데려가서 결국 일만 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그리고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글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제징용 또는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10만 명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여자근로정신대 작업장과 그 사람 수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300명, 후지코시 강대공업 도야마 공장에 한 1000명, 그리고 도쿄 아사히토 누마즈 공장에 300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후지코시와 미쓰비시, 도쿄 아사히토 같은 경우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서 많이 동원되었고,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지방에서 동원된 피해자들은 여수에 집결한 뒤 시모노세키 항에 도착하고 나서 당시 일제시대 대표적 공업도시였던 나고야로 이동했다고 해요. 당시 나고야는 일본 최대의 군수공장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인데,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대부분 배치되었다고 해요. 근로정신대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뜨는 대표적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의 배경이 바로 나고야에 있는 야스타 신궁이에요. 그때 이렇게 징용되었던 여자아이들을 일본의 이곳저곳을 이렇게 구경시켜줬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이 근로정신대를 위안부로 오해하고 있어요. 위안부는 위안소라는 곳에 동원되어서 성노예 생활을 당했던 그런 여성들을 말하는데, 처음에 노태우 정부 때 이 강제징용 문제를 확인하면서 그때 이 위안부와 정신대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강조하고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분들은 알려지지 못한 거예요. 같은 시기에 1990년 11월에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설립됐는데, 이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근로정신대 문제는 다루지 않았어요. 현재는 정의기억연대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로정신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또 피해자들은 그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위안부는 그렇고 근로정신대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구분을 짓고 순결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 왜 위안부 피해자들의 심정은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의 심정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오해받고 이중 피해를 받으면서 아무도 관심 없어서 혼자 애태우고 있었던 그런 할머니들의 심정을 왜 이해해주지 못하냐는 거예요. 근로정신대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이 상소를 기각되면서까지 최종 패소해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분들은 살아남아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아요. 물론 할머니들이 그동안 받은 치욕과 어떤 아픔을 그렇게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상 맨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한일 문제의 어떤 악화된 부분도, 이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근로정신대 문제의 해결 과정, 그 재판 과정이나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면 그런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정신대 문제에 좀 더 관심 갖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